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갤러리에는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도 터치 몇 번으로 프로 같은 멋진 사진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찍은 사진 좀 더 멋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진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사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건데요. 뭐 그렇게 뭐 잘 찍은 것도 아니고 밋밋하죠. 자, 여러분들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연필 모양이 보이죠. 이게 편집 버튼인데 이거 복잡해서들 잘 안 쓰시는데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딱 우리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쓰면 됩니다. 자, 연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쪽 좌측 상단에 보면 자, 이게 뭐가 보이죠? 이게 반짝반짝이는 막대기 같은 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흐려지면서 사진이 바뀌어요. 이건 뭘까요? 자, 이것은 갤러리에서 선택한 사진에서 제일 좋은 구역의 레이아웃 부분만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딱 이 사이즈의 이 구역이 가장 이쁘게 나오는 사진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걸 움직여보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면 가장 보기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버리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란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사진이 과연 잘 찍힌 건가 아닌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걸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거네요. 그죠? 자, 이것도 연필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자, 여기 있는 선택 누릅니다.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오죠? 이 구역이 가장 보기가 좋은 모양인 거죠. 그 다음에 좀 잘 나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연필 누르고 들어가서 자,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 자체로도 충분히 잘 나왔다는 뜻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런 구도나 이런 게 괜찮은지 아닌지 뭐 남들한테 물어보시지 않고 여기서 간단하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좋은 구역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들판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눌러보시면 어디가 잘 나온 구역인지 이렇게 잡아주죠. 아, 이거는 자, 위아래가 넓은 것보다는 이렇게 와이드로 찍힌 게 훨씬 보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내장 메모리에 저장했다고 나오죠. 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원본을 덮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와이드로 나오죠. 이게 보기가 더 낫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훨씬 낫죠? 제가 보기로도 충분히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갤러리의 기능에서. 자, 그 다음은 예술 사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요. 흑백과 컬러가 조합된 사진입니다. 자, 그런 거 만들려면 뭐 포토샵 배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 갤러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끝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컬러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연필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 보이죠? 자, 여길 들어가시면 부분 색칠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색칠이 뭘 하는 기능일까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흑백으로 바뀌죠. 자, 일단 흑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컬러로 남겨놓고 싶은 부분을 누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플러스 스포이드 모양은 컬러로 남길 부분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스포이드는 흑백으로 남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가 흑백이니까 플러스 스포이드 누르시고요. 자, 아까 이 옷 부분이 빨간색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누르면 좀 더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눌러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컬러로 바뀌고
이거 지금 뭐예요? 흑백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 부분은 컬러로 바뀌면서 나머지는 흑백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옷이 무슨 계열이죠? 붉은 계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단풍이 약간 들은 이런 것도 약간 붉은기가 돌겠죠. 그러면 같이 적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컬러가 약간 올라옵니다. 자,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지우개 모양 있죠?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지워버려요. 이렇게. 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부분은 흑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간단하게 흑백과 컬러가 공존하는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사진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딴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찍었냐고 물어보겠죠? 갤러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색깔이 좀 갈리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진일 경우에는 색이 좀 갈리죠. 이거는 좀 초록색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어때요? 뭐 갈색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더 잘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연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에서 부분 색칠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컬러로 바꾼 부분 찍어줍니다. 딱 찍어요. 여기도 딱 찍어요. 여기도 찍어요. 어때요? 자, 여기 있는 산책길 같은 난간되어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거 전부 흑백이죠. 나무는 컬러입니다. 여기 초록색들 전부 컬러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나름 분위기 있는 사진이 연출이 되겠죠. 이거는 후보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찍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딴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멋진 사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터치 한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터치가 2-3번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터치 2-3번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길 사진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연필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고 연필 편집 버튼 누르고 사진 편집 상태로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점 3개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 고급에서 뭐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2가지만 조절해서 사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밝은 부분, 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뭐 복잡하게 하면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어두운 영역이에요. 사진이 여러분이 보통 찍게 되면 전부 이렇게 밋밋할 겁니다. 밝고 어두운 게 확실하게 갈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가 없죠. 심심해져요. 그러니까 자,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만들면 확실한 대비가 돼서 멋있게 나오게 돼요. 전문적인 사진 작가나 이런 분들도 전부 똑같은 방식이에요. 좀 더 그것을 복잡하게 하느냐, 좀 간단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거 어두운 부분 눌렀죠? 자,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운 영역을 밝게 만들어 버리면 환해지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두운 영역은 좀 더 어둡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은 좀 더 밝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진이 훨씬 선명해지면서 깔끔해지는 거죠. 자,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을 보세요. 어때요? 확 틀려지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더 선명하고 깔끔한 사진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연필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은 우측 상단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서 고급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조정하는 거예요. 일단 어두운 것부터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이고 이게 빛이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어둡게 나오면서 명암 대비가 좀 덜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칠게요. 자, 여기 어두운 부분을 좀 줄여볼까요? 자, 낮춰서
완전히 좀 어둡게 만들게요, 이번에는. 자, 이 숲 안에 들어온 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밝은 부분 누르시고요. 좀 올려봅니다. 자, 그래서 대비를 확실하게 좀 올리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하기 전과 수정을 한 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이 수정하기 전이에요. 자, 이거는 수정한 후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살아나죠, 사진이. 그죠? 이거는 처음에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자,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자, 편편해 보이고, 이게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수정한 부분을 보면, 밝고 어둡고가 확실히 구별되면서, 쨍한 사진을 연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딱 터치 2번으로 끝나는 거죠. 네, 아주 간편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 찍으시면 꼭 조정을 하셔서 좀 더 나은 사진으로 저장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사진 찍기 전 필수적인 세팅을 알아볼 텐데요. 깔끔한 사진을 찍는 데 필요한 수평 수직 안내선, 구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촬영 구도 가이드, 사진의 최적 상태를 알려주는 장면별 최적 촬영, 명암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자동 HDR, 촬영 장소를 사진에 포함시키는 위치 태그, 사진에 손실이 없도록 저장하는 HEIF 옵션, 넓은 곳을 찍을 때 왜곡을 최소화시켜주는 와이드 렌즈 보안 옵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다지 권하지 않고요. 항상 가이드선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진을 잘 찍으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수평 수직을 맞추기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평 수직 안내선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꺼내시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 가이드선이 나오게 됩니다. 수평 수직선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런 데를 찍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딱 수평이 잡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약간 이렇게 삐뚤면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용을 해서 찍도록 하시고요. 자,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면요.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뉘게 되죠. 아래쪽은 좀 지저분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은 숲이 보이고 중간에 물이 있죠. 자, 이 3분할선 있잖아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저분한 부분이 이 위로 올라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기 중간까지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박스 안에 이 아랫부분을 모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돌과 물이 같이 흐르는 부분을 중간에 위치시키고 이 위에 있는 숲 부분은 위쪽으로 위치시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아쉬운 것은 여기 있는 돌탑 같은 모양이 정확히 중앙에 왔으면 훨씬 더 깔끔해 보였을 텐데 이게 약간 좌측으로 쏠렸죠. 예, 그래도 이 안쪽 중앙 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죠. 이걸 여기다 배치시킬 수도 있어요. 이 구도상. 그런데 문제는 이 3분할 선, 가로 3분할, 세로 3분할 선을 활용을 해서 찍게 되면 일단 기본이 갖춰진 사진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해서 멋있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 사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런 기본들이 지켜지지 않은 사진은 아무리 멋있게 찍는다고 해도 불안정해 보이거나 어딘가 이상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이런 물체나 또는 이런 풍경들을 배치를 되도록이면 이 구역 안에 딱딱 들어가게끔 규칙적인 형태로 찍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촬영 구도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는 이 촬영 구도 가이드가 거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도 가이드선을 체크를 하면 정확한 구도를 잘 잡아줘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편리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베스트 샷이 나오죠. 자,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딱 잡다 보면 정확한 가이드 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찍으실 때 이 두 가지 꼭 명심해서 켜놓고 찍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컬러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걸 얘가 알아서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 누르셔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키도록 하세요. 없는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스마트폰들은 꼭 키시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장면별 최적 촬영 꺼졌죠. 지금 켜졌죠.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인물, 풍경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의 품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동영상 아래쪽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밝고 어두운 영역의 디테일까지 부착해서 명암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죠. 자, 이런 사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자, 어둡고 밝은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진들 있죠. 네, 이렇게 물 같은 게 있고 숲이 있어서 이런 쪽은 밝게 나오고 반대쪽은 또 어둡게 나오고 해서 이런 명암을 확실하게 좀 분리를 해서 디테일을 살려줘야 될 때는 자, 여기 있는 자동 HDR을 꼭 키도록 하세요. 자, 이걸 켜야 디테일까지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쪽 사진이 HDR이 ON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이쪽 사진이 오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작은 화면에서 보면 티가 조금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컬러 부분이 벌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약간 컬러가 죽어 보이는 반면 여기는 약간 원색이 살아나고요. 그러면 이런 나뭇잎 부분도 이 원색이 좀 더 살아나죠. 그리고 이런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두워지고요. 밝은 부분은 어때요? 좀 더 밝아져서 대비를 확실하게 주죠. 그러면서 이런 구석에 있는 부분도 밝고 어두운 부분이 확실히 갈리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그냥 뭉겨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치 같은 걸 찍으실 때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이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제 그늘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는 사진을 찍으실 때는 HDR을 반드시 ON 해놓고 찍으시도록 하세요. 그게 확실히 색도 살아나고 선명도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위치 태그인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촬영한 장소들이 쭉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추억도 기억할 수 있고 좋겠죠. 그래서 뭐 필요가 없으면 끄셔도 되지만 위치 태그 같은 걸 켜놓으면 나중에 사진을 정리할 때도 훨씬 편리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장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할 사진을 선택을 해서 자, 이 HIF 사진이라고 그래서 고효율 이미지 파일로 사진을 저장하면 저장 공간을 덜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약간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찍었던 원본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시려면 이것을 끄셔야 되겠죠. 이걸 키면 용량은 뜨는 대신에 사진이 약간의 손실이 일어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되도록이면 꺼놓고 씁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들이 용량들이 크기 때문에 그때 꼭 킬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넓은 구역을 찍을 때입니다. 자, 와이드 영역을 찍으실 때는 왜곡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키도록 하세요. 네, 넓은 구역에 와이드를 찍을 때는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곡이 많이 돼요, 생각보다. 이건 꼭 체크를 해서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설정 값들을 다 적용한 상태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중간에 나오죠. 자, 이렇게 옮기다 보면 아래쪽에 베스트 샷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움직여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노란색 선이 나오면서 정확한 베스트 샷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찍어줍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 샷이 되겠죠. 자, 여기도 베스트 샷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움직이면 베스트 샷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안 따라오면 추천하지 않는 구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쉽게 구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찾는 이 방법 베스트 샷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전부 조합을 해서 최적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도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베스트샷으로 찍으시게 되면 사진을 망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진 찍기 전 세팅에서 체크해 봐야 할 수평 수직 안내선, 촬영 구도 가이드, 장면별 최적 촬영, 자동 HDR, 위치 태그, HEIF 옵션, 와이드 렌즈 보안 옵션을 알아보고 실제 적용해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신경 쓰셔서 습관을 들이시고 세팅을 미리미리 해두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찍은 사진의 퀄리티보다 훨씬 더 높은 제대로 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멋진 접사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사를 찍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접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진을 야외에서 찍을 때는 되도록이면 밝은 날이 찍기도 좋고 나중에 보정하기도 좋고 결과물도 잘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밝은 날을 선택을 해서 찍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접사를 찍을 때 일반 사진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나오기는 하지만 이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접사를 찍으실 때는 더보기 누르셔서 여기서 프로 모드로 들어가셔서 찍는 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밝기에 나오죠. 여기는 ISO는 기본적으로 100, 20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두운 데서도 밝게 나오지만 노이즈가 낍니다. 그러니까 접사를 찍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밝은 곳에서 200 이하로 놓고 찍어 주시는 게 결과물이 지저분하게 안 나오게 되겠죠. 노이즈가 끼면 더구나 접사일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서 보기가 안 좋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셔터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셔터 스피드가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좋겠죠. 자, 왜냐하면 이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되면 뒤쪽에 배경을 날리는 것도 좋고 이 접사를 찍으실 때는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거치하고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고 깔끔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찍으실 때 또 스마트폰을 위해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위치 잡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나 곤충이나 뭐 동물 찍을 땐 날아가 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른 찍기 위해서는 손으로 바로 들고 찍게 되는데 이때는 셔터 스피드를 낮추지 마시고요.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 요렇게 750, 뭐 500 요 정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빨리 찍히고 뒤쪽으로도 배경이 날려지고 요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를 좀 잡아주세요. 너무 밝아버리면 날라버려서 안 되고요. 너무 어두우면 또 제대로 피사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밝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초점이죠. 초점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흐린 사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초점을 우리가 직접 잡기 위해서 여기 있는 MF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요 정도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들어가도 뿌옇게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이 초점 표시 부분을 잡고 내리세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낮춰서 최대한 접근해서 찍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죠. 자, 뒤쪽으로 조금 빠지다 보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부분 보이면 초점이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이 카메라를 앞뒤로 조절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초록색 선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손을 띄면 없어지죠. 자, 여기 이 표시에 손을 붙인 상태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고요. 손을 띄지 마시고 앞뒤로 하시면 딱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선이 다 나오죠. 초록색 선.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을 띄시고 셔터에 손을 살며시 얹어서 찍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벌레까지 이렇게 찍혀서 꽃이 아주 선명하게 깨끗하게 나왔죠. 자, 이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는 안 보여요. 요것을 다른 컴퓨터라든지 다른 화면으로 가져가서 원래 제 사이즈대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세밀한 접사의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접사의 장점은 어느 정도만 찍어주면 아주 멋진 사진을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엉터리로 이게 중앙에도 오지 않고 구석에 몰려 있다든지 막 흔들려서 엉망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닌 한 어느 정도만 찍어주셔도 아주 멋지게 우리가 프로 같은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접사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자, 이 꽃이 막 흔들리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도 좀 제대로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어두울 때는 셔터 스피드를 너무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는 연사로 찍도록 하셔야 돼요. 프로 모드로 찍을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셔터 스피드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려서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에 ISO를 조금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찍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조절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다 그럴 때는 프로 모드로 찍지 않고요 그냥 사진으로 찍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화면으로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든가 할 때는 깨끗하게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는 연사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빼주면 이렇게 연사로 찍게 되죠. 그러면 움직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분명히 건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연사 모드는 프로 모드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일반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연사가 안 된다 하실 때는 여기에 설정 버튼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 밀기 고속 연속 촬영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고속 연속 촬영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GIF는 안 됩니다. 그거는 화소수가 떨어져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프로용 카메라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보는 정도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찍히게 돼요. 그래서 확대를 해도 어느 정도 나오죠.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너무 키우면 뭐 지저분하게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확대해서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약간 어두운 곳으로 옮겨봤어요. 자, 아까하고는 또 틀리죠. 자, 이때 그냥 사진으로 놓게 되면 자, 이거 초점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맞았다가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또 안 맞았다가 이러죠. 자, 이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프로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자, 완전히 어둡게 나오죠. 이거는 아까하고 여기는 좀 어둡기 때문에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너무 높이면 안 되고요. 요건 좀 낮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두워요. 문제는 셔터 스피드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흔들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아무리 해도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셔터 스피드는 최소한도 그래도 100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ISO를 조절을 해서 조금 높여주셔야 되겠죠. 자, 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은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한 300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F로 들어가셔서 자, 요거를 쭉 내리시고요. 위치를 조절을 해보세요. 앞쪽으로 당기고 뒤로 가고 그러면 전부 초록색이 나오면서 자, 여기는 안 나오죠? 자, 근데 뒤로 좀 빼면 초록색으로 전부 가장자리 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찍어도 되겠죠? 문제는 어두운 데서 흔들림이 있죠. 이럴 때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 번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손을 여기 터치한 상태에서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웅장하게 찍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찍었던 밝은 곳에서 찍은 사진과 지금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밝은 곳에서 찍은 것은 컬러도 확 살아나고 그 다음에 입장감이 있죠. 그 다음에 첫째 뭐예요? 노이즈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찍은 것은 이런 밝은 빛이 살아나는 게 좀 덜하고 컬러도 좀 죽어 보이죠. 그 다음에 첫째 노이즈가 많이 끼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접사 사진은 무조건 밝은 곳에서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 모드를 활용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접사를 찍으실 때는 되도록 밝은 곳에서 프로 모드를 활용해서 찍으시는 게 결과물에서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초점도 잘 맞고 구도도 괜찮은 것들로 추려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카메라를 바닥에 낮춰서 촬영함으로써 깊이감 있고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는 연출법과 피사체 중에 주제가 되는 물체가 촬영자의 중간에 위치할 때 그 부분에 높이를 맞춰서 촬영하는 연출법,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경치를 찍을 때 카메라를 높은 곳에서 찍는 연출 방법을 활용해서 좋은 구도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자기 눈높이나 또는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찍죠. 자, 그런데 소실점이라고 하죠. 자, 이 양쪽이 다 기울어져서 저 안쪽으로 모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구도를 아예 땅바닥 가까이에서 붙이면 되게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낮춰 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훨씬 사진이 더 웅장하고 깊이감이 있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눈높이나 이런 위쪽으로 두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땅바닥 가까이에 붙여서 잡아보시면 훨씬 더 웅장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찍어보도록 할까요? 상당히 웅장하게 나왔죠. 지금 이 사진은 아래쪽에서 찍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가까운 부분이 좀 커지고요. 뒤쪽은 좀 작아지면서 이런 소실점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좀 웅장하게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평면적인 사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사람이 줄을 서서 찍는다든지 뭔가 물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깊이가 있는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소실점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소실점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쪽에서도 모이는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찍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소실점이 약간 우측으로 약간 쏠린 거죠. 이게 중앙으로 오게 되면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높이가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중앙이 위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더 낮아졌으면 훨씬 더 사진 구도도 좋고 보기도 좋은 사진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갑자기 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숲길 사진입니다. 자, 아까하고 다른 부분은 아까는 이렇게 모이는 소실점이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 붙여서 찍으면 괜찮게 나오는데 이런 사진은 약간 다르죠? 자, 이거는 밑으로 내리게 돼도 그렇게 이쁘게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실점이 내 발의 위치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실점이 이렇게 중앙으로 잡히게 되면 땅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심심해지고 특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높여서 찍는 게 좋겠죠. 그 대신 명심해야 될 것은 길이 끝나는 소실점이 센터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주는 게 위쪽이 좀 더 넓게 나와서 안정감 있고 이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보다는 아래쪽이 더 낫죠. 길이 끝나는 부분이 너무 위쪽으로 나오게 되다 보면 답답해 보이죠. 위쪽이 너무 좁아서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평지의 경우에요. 자, 이렇게 쭉 펼쳐진 평지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수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선을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면을 전부 아웃칸으로 나눠주게 되는 이 가이드선이 반드시 있어야 이런 평지를 찍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지선과 이 가이드선이 수평을 이루어야만 하겠죠. 그걸 제일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지를 찍을 때는 평지가 또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중간 정도 선에서 맞춰주시거나 약간 아래로 하거나,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마트폰을 하늘 쪽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위쪽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땅과 수직으로 든 상태에서 그대로 좀 들으세요. 위쪽으로. 자, 들다 보면 조금 더 왜곡이 덜 되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찍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수평이 돼서 사진이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찍을 때는 손을 이렇게 위로 뻗어서 찍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높은 위치에서 들고 찍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식의 경치입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비스듬히 찍지 마시고요. 자, 수평을 이뤄서 찍어 주시는 게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그냥 밋밋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풀들이 다 서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딱 수평으로 같이 세운 상태에서, 자, 높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 찍으면 훨씬 더 멋있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볼게요. 네, 그럼 훨씬 더 모양이 더 낫죠. 네,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는 걸 습관을 들이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똑같은 게 또 패턴식으로 반복될 때도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찍는 것보다는, 자, 이것을 최대한 수평으로 잡고 찍어줍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 모양의 사진은 스톡 포토 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료 사진과 유사한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장소만 잘 선정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찍기도 쉬우면서 배경화면 같은 곳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스톡 포토 사이트 중에 유명한 곳인 pixabay.com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패턴을 한번 쳐볼게요. 패턴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되는 문양을 어떤 식으로 찍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잎들이 반복되는 문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깃털 같은 게 반복되고,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고 쓰임새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찍는지 한번 잘 보시면 전부 수평입니다. 이 수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벽돌이나 그 다음에 나무 벽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 벽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문양이 뭔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쪽이나 이쪽에서 찍지 않고요, 정면에서, 자, 수평이 되게 찍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서 이쪽과 이쪽이 수평이 되게끔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이런 패턴 문양을 멋있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뭇잎과 이 카메라가 수평이 돼서 찍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전부 수평이에요. 그렇죠? 이런 바다도 어때요? 어느 정도 반복되는 문양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다지 큰 감을 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보시면 전부 수평으로 찍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기존에 찍힌 사진들을 한번 보시고, 이 사진들은 어떤 식으로 찍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찍어야겠다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라든지 뭐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천장 부분도 어때요? 천장과 내 카메라가 수평이 돼서 찍힌 거죠. 자, 이런 반복적인 문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쓰일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런 거 찍으실 때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찍어주시면 훨씬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식의 문양 있죠? 반복되는 문양은 길거리에 가시다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한 커트 찍어 놓으시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가시다가 뭔가 이렇게 약간 반복된 모양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찍어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반드시 쓰일 곳이 있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뭐 이런 스톡포토 사이트에 올리시면 누군가 이런 걸 다운받았으면 전부 다 또 계산이 돼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염두에 두시고 이왕이면 찍으실 때 신경 써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거 한 송이 두 송이 찍으실 때 보면 이렇게 멀리서 찍으시는데 이건 무조건 앞으로 가서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훨씬 더 모양이 멋지게 나와요. 이게 화면을 꽉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것도 좀 더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원래는 이런 것도 좀 더 붙여서 찍으면 더 멋있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찍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햇볕이 많이 비치는 상태에서 찍는 게 좋아요. 그늘이나 어두운 곳을 찍게 되면 이게 명암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이 그냥 밋밋해지죠. 그러니까 밝은 곳, 햇빛이 쨍 하고 비치는 곳 이런 데서 찍어야 명암이 확실하게 먹어 들어갑니다. 밝고 어둡고 이렇게 돼야 시자체가 확실히 부각되겠죠. 네, 그것만 좀 명심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가 중간쯤에 있을 때입니다. 내 머리하고 다리하고 사이쯤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이렇게 난간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찍는 것보다는 이 난간의 끝부분 있죠. 제일 위에 마지막 부분, 자,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카메라를 낮추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찍으면 훨씬 더 멋지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위에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카메라를 내 눈높이 또는 가슴 또는 바닥 이런 식으로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진이 연출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명심을 해서 찍으세요. 그러면 당장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찍었던 사진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